기사직 배송이 배송해드릴 두 번째 코너 핫 이슈 바로 배송 핫바입니다. 오늘 안 변호사님 준비하셨나요? 네, 제가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원에 출입이 잦은 저랑 가까운 얘기인데요. 뭐예요? 지난주 토요일 오후에 그 학동 붕괴 참사의 그 문제적 인물 문흥식 씨가 맞아요, 체포됐죠. 맞아요. 네. 인천공항에 들어올 때부터 방호복을 입고 와가지고 남다른 존재감을 뽐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문흥식 씨 수사와 함께 네. 학동 붕괴 참사의 판도라의 상자가 얼마나 열릴지 좀 초미의 관심사라서 네. 제가 이게 같이 얘기해보자고 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요. 오늘로 학동 붕괴 참사가 101일째입니다. 학동 사구역 재개발과 관련한 일련의 그 과정에서 문흥식 씨는 어떤 역할을 하면서 개입했던 걸까요? 먼저 화면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내고도 여전히 제대로 된 책임 규명을 못하고 있는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참사. 참사의 핵심 피의자인 문흥식 씨가 해외 도피 석 달 만에 자진 귀국했습니다. 문 씨를 향해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금품투판 혐의 인정하십니까? 이거 왜 가셨나요? 유족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귀국과 동시에 바로 광주로 압송된 문흥식 씨는 체포 나흘째인 지난 화요일 구속됐습니다. 문 씨는 지난 7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브로커 이모 씨와 함께 철거업체를 소개하고 그 대가로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 씨의 구속으로 재개발조합 비리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학동 4구역 조합과 문흥식 씨, 문 씨는 조합 임원 선거에도 개입했을 거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조합 선거, 공사업체 선정 등 재개발조합 비리가 포착되는 지점마다 함께 거론되고 있는 핵심 인물이 바로 문흥식 씨입니다. 광주경찰청에서는 구속된 문 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등 재개발 사업과 조합 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시민들도 문흥식 씨의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3일 경찰청 앞에서 학동 참사 시민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그동안 진행됐던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며 전방위적인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재개발 조합을 만들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대 산업개발이 뒷돈을 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문흥식에 대한 수사는 이처럼 재개발 조합 비리 전반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동 참사 시민 대책위에서는 지금이야말로 수사의 골든타임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참사 101일째, 유가족들은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고통스러운 참사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학동 붕괴 참사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학동 붕괴 참사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부실 공사를 했던 철거업체들, 그리고 이면에 있는 학동 사구역의 재개발 조합,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이들의 연결고리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문흥식 씨입니다.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취재해온 뉴스원의 박준배 기자와 문흥식 관련 수사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문흥식 씨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이 중요한 사건의 핵심이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문흥식 씨 어떤 인물이에요? 문흥식 전 5.18 구속 부상자 회장, 5.18 관련 단체에 등장한 거는 최근 일입니다. 약 3년 정도, 2, 3년 전인데요. 그 전까지는 5.18 그 유공자로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7차 심의에서 이제 신청을 했고 재심을 거쳐서 2017년에 그 5.18 유공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 말에 5.18 구속 부상자 회장으로 역임이 맡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5.18 이 유공자에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좀 의혹이 있습니다. 2015년이니까 이제 35년 만에 신청을 했는데 증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80년 5월에 그 시신 처리는 했다고 하는데 흑백 흐릿한 사진 보내면서 이제 신원 확인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인후보증으로 주변 사람이 내가 맞다라고 하면서 그 유공자 선정되면서 이제 석연치 않은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이제 구속된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신양 오비파 조폭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문웅식 씨와 관련 어떤 혐의들 경찰의 집중적인 수사 방향도 알려주시겠어요? 경찰의 수사 방향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학동사구역 재개발 사업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한 혐의 이거 하나하고 이제 재개발 조합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 이 두 가지인데 지금 학동사구역 재개발 사업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한 것은 그 조합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했는데 알선한 업체 6곳에서 5곳은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약 14억 원 정도를 그 받아 챙긴 것으로 이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업체에서는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문흥식은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2억 원, 14억 원, 뭐 7억 원, 14억 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2억 원이고, 2억 원도 이건 받은 게 아니라 그 빌린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변호사님, 네. 문웅식 씨의 그 혐의 가운데서 보니까 변호사법 위반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 변호사가 아닌데 무슨 변호사법 위반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그러니까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왜 변호사법 위반이냐면 문웅식 씨가 했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어떤 거예요? 변호사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문웅식 씨는 지난 7월 20일 날 구속된 브로커이 씨와 함께 공무원의 지위에 준하는 조합 측에게 철거공사 업체를 소개해주고 또는 계약을 해주겠다고 알선한 대가로 그 업체들로부터 뭐 수억 원의 돈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이 문제가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문웅식 씨가 조합 선거에 개입을 했다 이런 정황이 나오면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 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웅식 씨와 그리고 재개발 조합과 관련한 의혹들 이 부분을 밝히는 수사도 필요하잖아요. 네, 문흥식 씨는 처음에는 이제 서울에 본사를 둔 정비 재개발 업체의 소속 호남 본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7년에 학동에 사무실을 둔 정비업체 개발이라고 하는 걸 설립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 학동 3구역 재개발 구역에도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학동 3구역 재개발 조합과 철거공사 계약을 맺게 해주겠다면서 업체로부터 6억 5천만 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2012년에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개발을 이제 대표이사를 이제 부인에게 넘겼고요. 그리고 2018년 10월에 학동 4구역 재개발 그 조합장 선거에 개입을 했고 이 조합장의 당선을 도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조합장은 학동 3구역 조합장과 같은 조합장입니다. 또 한 가지가 학동 붕괴 참사를 정말 진짜 책임져야 할 핵심이 뒤에 숨어 있다. 이런 비난이 거세거든요. 밝혀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기업인 현대산업개발, 이 학동 4구역 재개발이라는 이 수천억의 사업을 하면서 이제 붕괴 사고를 야기한 그 이익 챙기기, 이게 이제 분명히 이면 계약이 있고 이제 하청에, 재하청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산업개발도 이제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고 이제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관련자는 처벌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당연히 이제 다시 수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문흥식의 도피를 도운 세력이 있다는 것. 문흥식이 이제 미국으로 갔을 때 혼자서 하진 않았을 것이다. 배후에 이제 조력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혹은 그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명확하게 수사가 돼야 될 부분이고 이 정관계 아니면 구청 공무원이나 거기에 또 경찰도 개입됐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좀 조사를 해서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족들이 문웅식 씨 수사 관련해서 진실의 한 조각이라도 더 듣고 싶어 하시고요. 또 제대로 또 책임 소재를 묻고 싶다.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유가족들 현재 어떤 입장이실지도 궁금을 하고 또 유가족들이 문웅식 씨와 관련된 고소나 법적 조치를 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유가족들 지금 2차 가해처럼 2중, 3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보상 부분은 사실 공론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받은 것도 없는데 온갖 유언비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10억 원을 받았네, 몇십 억을 받았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족들이 더 상처를 받고 이제 지금 당장 이제 문흥식 씨가 구속이 됐고 조사가 됐으니 이거에 대한 진실, 이 참사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 이게 이제 유가족들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 보상은 그 이후의 문제인데 지금 이미 그 2차 가해가 시작되고 있다 보니까 유가족들이 좀 상처가 좀 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흥식 씨의 수사, 학동 붕괴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재개발 조합의 고질적인 비리를 끊을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기회입니다. 철저한 수사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다음 주가 추석이에요. 학동 붕괴 참사 유가족들이 가족을 잃고 첫 번째 만난 명절이기도 한데 유족 대책위에서 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광주 전남 우리 시도민 여러분께서도 따뜻한 관심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박준배 기자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사직 배송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오늘 배송은 어떠셨습니까? 네, 지방자치단체가 정책과 사업을 할 때는 네. 시민들이 득보기 위해서 사업을 하거든요. 그럼요. 광주시 때문에, 광주시의 정책과 개발 사업 때문에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굉장히 싼 값에 강제 수용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득을 보았습니까? 민간 투자 사업, 지방 재정이 어렵다고 덜컥 뜨거운 감자처럼 물어서는 안 됩니다. 네. 광주시가 이 문제에 아주 단호한 내용으로 나름대로 결자 해지하기 바랍니다. 그래요. 인생도 사회 문제도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자, 원점으로 돌아간 어등산 개발도 그렇고 문흥식 씨 이제 체포로 다시 재점화된 학동 붕괴 참사도 그렇고 네. 지금이 가장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자, 제대로 된 수사 그리고 제대로 된 문제 해결 기대해 봅니다. 네,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요.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랑 그리고 기회는 있다면 놓치지 말아야겠죠. 지금 문제를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또 시간 앞에서 애를 태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확정되면서 갈 곳을 잃었다는 광주 장미 아파트 상가 세입자들입니다. 이사 비용 150만 원을 받고 생계가 달린 가게에서 떠나야 하는 그런 분들의 마음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장미 아파트 상가 세입자들의 목소리 전해드리면서 오늘 배송 마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따끈한 시사 직접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